네, 단원별 문제풀이 과정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정리하실 테마는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벌칙 사유들입니다. 지난주에 공인중개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5가지 행정처분 사유들 일목요연하게 A4 용지 한 면으로 정리를 해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자료 제공해 드렸는데, 오늘은 벌칙입니다. 벌칙, 공인중개사법상 벌칙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으로 양분이 되고, 다시 행정형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양분되었었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질서벌이란 행정질서 유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을 의미하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형벌 2가지, 행정질서벌인 과태료 처분 2가지, 역시 A4 용지 한 면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행정처분과 함께 A4 용지 앞뒷면 한 장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눈에 익혀두시면서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빈출문제 이어지는 진도는 288페이지 7번째 챕터입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교육과 보칙에 관한 부분들인데요. 먼저 공인중개사법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4가지의 교육이 있죠. 실무교육, 그리고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이 4가지 교육 항상 비교하면서 살펴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의 보칙, 원래 보칙이라고 하는 말은 보충규칙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법상 보칙 규정에는 3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업무 위탁에 관한 부분,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 행정수수료 납부 의무에 관한 부분.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가 아닌 것은, 바로 1항의 답이 나오는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의 의무가 없죠. 단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행하는 직무교육은 수료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직무교육은 중개보조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직무교육의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였었고요.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예외도 없이 시도지사만 실시하게 되는 것이지만, 직무교육은 보조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등록관청도 직무교육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2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관련 법령상 옳은 것은 1항 등록관청이 실무교육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이 지문은 더 읽을 필요가 없죠. 실무교육 업무는 연수교육도 그렇지만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등록관청이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등록관청이 시행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교육과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만 등록관청이 시행할 수 있는 거죠. 2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무교육 지침을 수립할 때에는 실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에 필요한 교육 대상,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포함해야 한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은 오직 시도지사만, 직무교육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만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고, 그 교육의 지침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3항 공인중개사협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법인이나, 여기까지 맞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가 틀렸죠. 설립 인가를 받는 겁니다.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서
창립총회를 회부하여 창립총회에서 정관이 의결이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설립 등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었었죠. 사항, 실무교육 실시권자는 공인중개사협회나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에는 실무교육을 위탁할 수가 없다. 실무교육, 연수교육, 교육 업무의 위탁은요,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할 수도 있고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에도 위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5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 수료 대상 아닙니까? 실무교육 받았어야 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되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3가지 중에 하나가 그 책임자인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 있었던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3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1항,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연수교육의 일시, 장소, 내용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죠. 그 2년마다 받아야 될 연수교육 수료 의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로부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될 겁니다. 1항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합니까? 이 경우라면 실무교육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거죠. 3항, 실무교육 시간은 7시간 이상 11시간 이내가 아니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였었던 겁니다. 4항, 공인중개사법상 실무, 연수,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시도지사뿐이다. 직무교육을 빼면 맞는 말이 됩니다. 직무교육은 시도지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니까요. 5항,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실무교육 의무도 없고 연수교육 의무도 없고 오직 직무교육만 받았으면 되는 자인 거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번 문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이 아니라 연수교육 받았어야죠. 2항,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먼저 실무교육부터 받았어야죠. 3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3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4항, 실무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그거 맞죠? 근데 연수교육 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가 아니라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인 거고요. 3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의 교육은 중개보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교육 시간이 그러했었습니다. 5항, 국토교통부 장관이 마련하여 시행하는 교육 지침에는 교육 대상,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수강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강료도 교육의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 겁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임원이 아니므로 실무교육 받을 의무가 없습니까? 실무교육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았어야 한다고 했었죠. 2항, 공인중개사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자질과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협회가 고유 업무로서 회원의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겁니다. 사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중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담당할 임원만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한다? 아니죠.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 받았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가 아니라 1년 이내이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5항, 시도지사가 실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5항이 정답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했든 교육 업무를 위탁했든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위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보에 고시하도록 합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시도지사로부터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사항 정답이죠. 거래정보사업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교육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7번 문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 다시 하려는 소속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다시 수료해야 돼요? 안 받아도 되죠. 2항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3항 실무 연수 직무교육 실시권자는 모두 시도지사뿐이다. 직무교육은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했었죠. 4항 실무교육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은 후 3년이 아니라 2년마다 연수교육 받도록 합니다. 5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매년 1회 이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은 임의적 교육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시된다 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이를 수료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에요. 8번 문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는데요. 1항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는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았어야죠. 2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했어야 됩니다. 2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네요. 3항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받았어야 되는 것이고요. 4항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수료 대상이 아니다.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실무교육 받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5항 소속 공인중개사도 직무교육 대상인가요? 직무교육은 오직 중개보조원만이 교육 의무가 있는 것이죠. 2항이 정답입니다. 9번 문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직무교육 받았어야죠. 틀렸고요. 2항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 신청하려는 자 실무교육 안 받고 등록 신청 가능합니다. 틀렸고요. 3항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가 아니라 실무교육 먼저 받았어야 되는 거고요. 4항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 받고도 재등록 신청 가능하죠. 1년 이내에만 재등록 신청하면. 5항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 받도록 합니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입니다.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실무교육 받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2항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설립된 부동산 관련 학과 설치된 대학에는 실무교육 업무 위탁할 수 없다. 위탁 가능하죠. 3항 공인중개사협회는 실무교육 업무는 위탁받을 수 있으나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받지 못한다. 공인중개사협회나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공인중개사법상 업무 위탁은 교육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고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5항 연수교육은 시도지사만 실시권자가 된다. 그렇죠. 실무교육도 그러했었고요. 5항이 정답입니다. 11번 옳은 것은 1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계략적 사항을 2월 말일까지 일간신문, 관보,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는 것입니다. 공시하는 거 아니고. 2항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60일이 아니라 90일 전까지죠. 계략적 사항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고하고 확정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입니다. 2항도 틀렸고요. 3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정보망 및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입니다. 정보공개는. 그래서 정보망에만 공개해도 되고 일간신문에만 공개해도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4항 공인중개사협회는 공제사업 운용 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여기는 미시 아니라 또는이에요.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고가 아니라 공시하고입니다.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and와 or가 표현이 뒤바뀌었습니다. 및과 또는이요. 5항 시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관보에 고시한다. 업무 위탁은 다 관보에 고시한다고 했었죠. 5항이 정답입니다. 12번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신고하더라도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이거 50만 원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여를 한 자나 받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대상물에 표시광고를 한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 공인중개사법은 포상금 지급합니다. 2항 포상금은 해당 신고 사건에 관해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도 지급하나요? 공소 제기를 하거나 최소한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어야 포상금은 지급됩니다. 3항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포상금은 1인당 50만 원입니까? 건당 50만 원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들이 배분 방법에 합의가 없었다면 균등하게 배분해서 50만 원을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은 균분하여 지급한가요? 그때는 선착순이죠.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됩니다. 5항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13번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2항을 보시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국고보조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에서만 국고보조 가능하죠. 가액으로는 25만 원까지 국고가 보조할 수 있었던 겁니다. 2항이 정답이고요. 14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등록관청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개업 공인중개사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나요? 이것은 금지행위 위반이긴 하지만 신고 고발에서도 포상금 받을 수 있는 대상 사유가 아닙니다. 2항 등록관청은 포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신고 고발된 사건이 검사가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 내렸을 때에만 지급은 결정됩니다. 3항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없죠. 50% 범위 내에서 25만 원까지만 국고가 보조할 수 있었습니다. 4항 등록관청은 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 5항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하도록 했었네요.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을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상습적으로 투기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를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다. 이것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 고발 대상 사유가 아닙니다. 2항이 정답이죠.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은 일정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가 아닌 것은 2항을 보시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그랬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를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는 포상금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2항이 정답이죠. 17번 역시 포상금 지급 사유가 아닌 것을 물었는데요. 같은 문제입니다. 1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자는 신고 고발을 했어도 포상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18번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틀린 것을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기억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등록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할 수 있다. 기억 맞죠? 니은 포상금은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한 경우에 지급합니까? 안 줍니다. 공소 제기했거나 기소유예 처분 내렸어야만 지급이 결정되니까요. 니은은 틀렸고 디귿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토록 하고 있었죠. OXO 1항 정답입니다. 19번 포상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3항을 보시면 포상금은 등록관청이 지급하며 이거 맞죠? 근데 뒤에 건당 50만 원 이하로 한다. 여기가 틀렸죠.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상 50만 원 확정 지급입니다. 건당 50만 원 지급입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7번 문제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신고한 자 포상금 지급 대상 될 수 없어요? 지급 대상 됩니다.
2항 포상금은 건당 30만 원 아니라 50만 원이었고요. 3항 등록관청은 자격증 양도 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된다. 그런 의무 없는 거죠. 4항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그렇죠. 폐업 후 중개업을 했다면 폐업이 등록의 효력을 소멸시켰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가 되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5항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 균등 배분이 아니라 선착순이라고 했습니다.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될 겁니다. 4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경우 본법 47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할 때,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와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법인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할 때 행정수수료 납부해야 되는 거죠. 기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됩니다. 니은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지만 디귿 자격증 처음으로 교부받을 땐 안 냅니다. 리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내죠. 휴 폐업 신고할 때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고요. 기업과 니은과 리을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3항에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신고,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도 마찬가지로 고용인 고용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죠. 23번 포상금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고발이 접수되면 건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하는 게 아니고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4번 포상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불법 중개행위를 한 개설등록개업공인중개사 실거래가 신고 의무 위반자는 신고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고발했을 때 포상금 지급 대상되는 자들 아니죠.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행정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한 자가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아니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응시 수수료는요. 본법 원칙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면 시도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즉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수준의 균형 유지를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할 수 있죠. 그때 응시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 업무는 위탁이 될 수 있었잖아요.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 응시 수수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한다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응시 수수료,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한다면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업무가 위탁되었을 때는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을 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토록 합니다. 26번
지자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시도조례가 정하는 지자체 조례 수수료 내야죠. 니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할 때 시군구,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디귿,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교부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겠고요. 리을,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재교부 신청할 때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미음,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자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등록증을 재교부받게 되기 때문에 이전 후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는 것이고요. 비읍, 등록 신청인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하겠습니다. 시옷,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주사무소가 속한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이응,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를 받고자 할 때는 수수료 납부 의무가 없죠. 합격자로 결정 공고되면 1개월 이내에 자격증 교부되는데 처음에 자격증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내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응시 수수료 납부했기 때문이죠. 즉, 휴폐업 신고를 할 때는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은 첨부하여 반납해야 되지만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까지 모두 7개 수수료 납부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교육과 보칙에 관한 내용들 살펴보셨고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 편으로 넘어갈 겁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